빛나는 틱트롯 오늘은 가수 더더밴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밴드 더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밴드 더더에서 기타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더더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이현영입니다. 네, 저는 더더에서 베이스와 막내와 코러스를 맡고 있는 유. 정명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더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이만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럼요. 많을걸요? 세대가 너무 많이 변해갖고 네. 네, 아마 그러실 많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요즘 그래도 활동하면서 네. 다시 또 찾고 있죠. 많이들. 그렇죠. 네.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요참에 한번 이제 노래 하나 언젠가 길을 걷다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여기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박혜경 보컬 계실 때 네네. 나왔던 노래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이 노래가 이제 25년 된 곡이죠. 25년밖에 안 됐군요. 밴드를 지금 올해 몇 년 되셨죠? 더더밴드가? 앨범을 발매한 걸 기점을 했을 때 25년이죠. 25년이요. 네네네. 밴드를 25년 유지한다는 거는 네.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맞아요. 그쵸?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힘든 일 많으셨죠? 엄청 많았죠. 이렇게 별의별 일, 진짜 절대 겪으면 안 되는 일, 그리고 매번 겪고 싶은 일, 그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25년을 버텨왔죠. 그러면 지금 멤버가 계속 교체되는 과정이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네, 몇 분 계셨어요. 네. 지금 혼자서 지금 김영준 기타리스트만 네네. 혼자서 지금 계속 더더밴드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더더밴드를 계속 지키신 거네, 29년 동안. 그렇죠. 뭐 앨범을 발매한 기점으로 25년이지만 더더 만들어진 거는 29년째이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의도에 맞게 현재까지 계속 같은 의도로 지금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앨범 나오기 전까지 포함하면 29년. 네, 맞습니다. 29년 됐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유혹도 많았고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컬들이 잘 되면 또 보컬들에게 유혹도 엄청 많이 가잖아요. 네.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말도 없이 가신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활동이 사실 메이저 활동이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관두신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더 잘 되시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협의하에 이제 또 관두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네. 제가 현현 씨랑 결혼했죠. 절대로 못 나가시게. 아, 결혼하셨어요? 아, 네. 일단 두 분 고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딱 이렇게 아시고. 이쪽 분들은 뭐 의형제 이렇게 둘이 결혼했습니다. 같은 거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돈지간이나 뭐 어떻게 혈연으로 다 엮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의 그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드럼과 베이스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그 옛날에 왜 보면 좀 사돈 맺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혼으로 서로 이렇게 얽혀 왕족 보면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막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딸 하기에는 보내고 막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지금 첫째 딸이 지금 고1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거 사돈을 맺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리얼을 받으시면 제가 다큐야. 그렇게 가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노예 계약을 하려고. 아. 네. 어디도 못 가게. 네. 근데 어디 안 가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밴드 생활이 보통 잘 유지가 안 되는 게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음악적인 견해다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실이잖아요. 이거. 네, 완전한 현실이죠. 사실 뭐 가장이 되시고 네네.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생활고 같은 게 때문에 많이 사실 해체도 되고 하는데 네, 거의 90% 이상 그 문제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공식적으로는 음악적인 견해라고 하지만 네. 현실적에서는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어떻게 유지를 시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멤버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제외하고 멤버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르치고 선생님도 하시고. 왜냐하면 음악이 그러니까 주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또 생각을 했지만 음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유혹도 많았고 음악에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많겠죠. 근데 음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저도 보여주고 있어요. 현현 씨랑 같이 네. 아이를 키우면서 네. 멤버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해주고 계시고 이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 거 생각나. 뭐 어떤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음악하는 모습을 진짜 저희는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러 나가더라고요. 잘 키웠는데 네. 근데 그건 좋은 현실적, 미안해.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은 별 수 없는 곧 이 거죠. 친구가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주마다 그래도 로또 열심히 사서 지금 오, 많이 벌어야 돼요. 지금 로또로. 그럼 결혼하시기 전에 보컬로 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결혼 전에 음. 첫 번째 보컬이 이제 나가면서 오디션 볼 때 네. 영준님을 알게 됐어요. 99년. 네, 그렇죠. 됐죠. 99년도에.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댄스 가수를 원래 하고 싶어 했어가지고 그때는 오디션 보고 그냥 여기 안 있고 댄스 가수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시지 그냥. 근데 그 전에는 원래 다른 팀을 하는 걸 피드메이킹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더더에 오시기 전에 이제 펑크 밴드였었는데 조금 과감하고 또 현은 씨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잘 맞는 음악 스타일. 저를 열심히 굴려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공연을 진짜 많이 하긴 했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그 팀을 제가 조금 오래 이제 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더더에 합류하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더더 음악이 갖고 있는 그 발성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지르는 스타일의 곡을 많이 연주하시다가 그렇죠. 이제 더더 같은 성향의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정신적으로 엄청 많이 고통을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를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더더 밴드의 음악 얘기가 나와서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네네. 음악을 지금 29년 동안 어떻게 변해갔나요? 어떤 음악을 하셨어요? 처음에 더더의 의미는 남과 다른 그리고 우리 남과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음악을 하자 해서 시작됐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뭐 더더의 음악을 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뭐 락은 누구처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김경호 씨처럼 소리를 지르고 뭐 이래야지 락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밴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된 거고 그래서 더더의 음악을 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작업을 끝나고서 이제 집에 오는 과정에서 그 버스에서 관객들이 그때는 라디오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라디오에서 더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신곡이죠. 그때 딜라이트였는데 뭐 이런 곡이 어디서 나오지? 이게 누구지? 막 이러면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음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되게 희망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음악이. 근데 저희 음악에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는 음악이 많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게 다시였던 거죠. 그리고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죠. 내게 다시로. 그 버스 안에서 듣고서 찾았던 사람이 이렇게 둘입니다. 그 노래를 버스에서 듣고 네. 이거 누구 노래지? 학생 때였으니까 그 노래 버스에서 정말 라디오로 듣고서 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처음 방송을 틀어주신 분이 이소라 씨였어요. 가수 이소라 씨. 되게 지금도 너무 감사했었어요. 물론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외부적인 그런 요인도 굉장히 많아서 앨범 발매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한 일주일 진짜 힘들었어요. 앨범도 안 나가고 음악도 안 나오고 판매율도 아예 없었고 문제가 이제 외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근데 이소라 씨께서 음악을 틀어주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모든 것들이 잘 풀렸죠. 되게 신기하게 잘 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1등도 하고 뭐 첫 차트에 4등도 하고 그리고 운 좋게 또 좋은 CF에 또 좋은 배우와 함께 또 나가서 또 크게 성공을 하게 됐고. 그럼 나중에 감사 인사 드리러 갔었나요? 근데 나중에 우연치 않게 또 그 배우분도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영 씨가 그 포카리스웨이트 주연 배우였던 네. 그 이지태 씨 선생님이셨죠. 보컬. 아, 그렇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게. 근데 이소라 씨는 나중에 이소라의 프로포즈 때 제가 감사 인사했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진짜 너무 큰 그렇죠. 일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을 좀 맞아요. 해요. 말을 안 해. 잘 듣고 있는데 맞는 말을 계속 긍정하고 있었어. 긍정. 자,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 거야. 긴 인터뷰니까 네. 네. 다 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더밴드의 음악은 락인가요? 네, 락입니다. 모든 정신 세계는 락입니다. 물론 락이지만 조금의 변형이 있는. 네. 요즘 같은 때는 모던 락이라는 어떤 개념의 락 음악을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연주자로서 아쉬운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곡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저희를 위한 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근래에 발매됐던 빙글뱅글 같은 그런 약간 펑키한 곡들. 그러니까 우리의 더더 음악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것도 저희 더더의 모습인 거죠. 때로는 이제 우리를 위한 음악이기도 한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언제쯤 몇 년 되셨어요? 더더밴드 하신 지? 저는 2017년에 합류하게 6년 됐어요. 정도.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1년? 네, 뒤에 1년 정도 뒤에 제가. 이 친구가 들어왔지. 몇 되셨구나. 그러면 연습을 계속 매주 하세요? 어떻게? 네. 저희는 매주 두 번씩. 두 번씩 합니다. 원래는 더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원래 뭐 기본으로 편하니까. 3번 월수금 이렇게 3번 정도는 했었는데 각자 또 줄어들었죠. 하는 일도 있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2번으로는 기본으로는 하자. 그 외에 만약에 더 공연이 있으면 우리가 플러스를 시키자라고 하면서 지금은 연습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연습을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스케줄이 많아지거나 공연 때문에 쉬는 날이 좀 있잖아요. 그 실력이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고 그럴 것 같은데 모든 악기가 다 아, 네, 맞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안 된다고 무섭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피아니스트나 모든 분들이 네. 뭐 단 하루만 연습을 쉬어도 네. 벌써 네, 안 된다고. 맞아요. 정말 일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 하는 연습을 한 번만 쉬어도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처음 마치는데 1시간이 좀 길게 좀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악기가 힘들고 연습이 네.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개인 연습도 충분히 해야 되고 합주도 팀 합이 진짜 계속 중요한 해야 것 되고 같아요. 하니까 연주 쪽을 담당하시고 하다 보면 특히 베이스 드럼은 약간 뒤에 있다고 해야 될까? 약간 덜 주목받는 상대적으로 그죠? 아무래도 보컬이 많이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간주 시간에는 이제 기타가 좀 앞에 나서 주시고 네. 베이스랑 드럼 약간 좀 이제 덜 주목받는 어떻게 보면 조연이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은 드럼도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기둥이라면 이 기둥이 없으면은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연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만큼 믿어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들고 제가 뒤에 있지만 굉장한 중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루 쉬고 연습하고 뭐 이렇게 좀 소홀하게 하면은 무대에서 굉장히 적응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각자 파트 안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 뭐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고 더 받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담당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락 음악의 드럼은 그냥 가요 드럼과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약간 올라운더인데 재즈도 조금 가요도 하고 학생들이 레슨을 하다 보니까 뭐 장르별로 조금씩은 다 해요. 근데 제일 더더를 오랫동안 하면서 어려웠던 게 곡마다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곡의 색깔을 망쳐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네개다시 같은 경우는 옛날 그 추억의 사운드를 내줘야 되는데 조금 신나가지고 좀 경쾌하게 치면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원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하고 되게 좀 원래 있던 색깔하고 좀 다른 거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곡을 연습할 때마다 어떤 색깔을 이거를 내가 도와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락 장르, 퓨전, 뭐 요즘엔 퓨전 같은 음악도 하고 있고 아예 가요 같은 옛날 음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약간 다 다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드럼을 일도 모르는 입장에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근데 네. 드럼을 치는 소리를 딱 들으면 아 제가 어느 정도 치는 애구나를 알 수 있나요? 0.5초 만에. 그렇죠. 아 그래요? 0.5초. 특 하면 알아요. 오. 근데 그거는 드럼을 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래 드럼 치는 그래요? 사람들은 왜냐면 알 수 있지. 이거를 칠 때 어느 지점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지를 들으면 시점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간주 시작해서 벌어서 치기 시작하면 아 제 실력이 어느 정도구나 딱 안다는 킥을 밟으면 그건 다 알 거예요. 근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밟으면은 이렇게 밟는지 아니면 이렇게 밟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죠. 소리로 아는 건 아니고 자세랑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소리로 다. 소리도 달라요? 소리를 들으면은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리죠. 그렇죠. 악기도 마찬가지죠. 네. 기타도 이렇게 기타도 딱 받아서 놓는 순간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무대 한- 위에서 세팅하고 그렇지, 있는 그렇지. 모습 보면은 그것도 아 다르고. 어느 정도 치겠다라는 게 감이 오죠. 저 베이스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맞아요. 원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저 몰라요. 그냥 그 사람 잘 가담을 하든가 저만 딴 잘하면 노선을 되죠. 가든가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아니 얘기 잘하고 계신데 아까 그래서 얘기 잘하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베이스도 한번 둥 하면 바로 알아요? 아니 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베이스는 원래 그냥 둥 그럼 내가 뭐가 되는 내가 쓰레기가 되는 둥 치면 그냥 드럼이니까 알 수 있는 거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저만 잘 치면 되죠. 그냥. 역시 신세대군요. 리듬과 박자는 드럼과 베이스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그렇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냥 그거를 표시를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리듬은 가지고 있는데 드러머가 이렇게 와줘라고 하면은 밴드가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드러머가 바뀌면은 팀 색깔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드럼 바뀌고 나서 잘 된 팀도 있고 드럼 예를 들면 뭐 그린데이 같은 팀들은 이제 드러머가 바뀌고 나서 엄청 유명해진 경우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뭐 드럼과 베이스는 사이드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더더의 음악은 드럼이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베이스의 힘이 또 되게 큰 게 멜로디가 정말 많아요. 네. 라인이 많아서. 네. 기타는 당연하지만 이 친구가 해주는 그 멜로디 라인이 정말 좋은 게 진짜 많거든요. 흥이 있어요. 네. 그리고. 흥이 또 그 전부를 또 다해주고 있죠. 베이스는 제가 베이스도 몰라요 저. 아유, 일단 몰라도 전제로 돼요. 깔고 막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베이스는 몰랐어요. 약간 옛날에는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연주했다가 네. 약간 베이스도 약간 이렇게 뜯고 두들기고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그쪽으로 가면서 좀 화려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게 슬랩?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주법. 그래서 저도 잘 못해요 그거. 이상한 캐릭터네. 오늘 인터뷰 어렵네. 어렵죠. 내일 신문인 뭐 인터뷰 논란, 인터뷰 인터뷰 어렵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친구 개그 본능.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저 솔직히 말씀 개그 욕심 내지 말고 개구씨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저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레슨 할 때도 이분 막 오래 배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막 네. 5년, 6년 막 네. 근데 그분들 막 더 이상 이제 가르쳐 드릴 게 없으면 이제 슬랩을 가르쳐 드렸는데 네. 거기서 또 막막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처음에 막 순대 막 하다가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가르쳐 줘. 처음에는 막 이게 이거예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딱 들으면 와, 좀 나도 어려운데. 아 어려운 거군요. 네, 어려워요. 거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해야 간지가 딱 나. 그렇죠. 간지 잠깐만요. 예. 그거의 폼이 멋있잖아요. 그죠? 멋있죠. 소리도 벌써 모르는 제가 들어도 그쪽 주법으로 가면 아 정말 멋있다 생각이 맞아요. 들고 베이스 또 유명한 몇 개 곡들 있잖아요. 뭐 퀸의 곡이나 뭐 마이클 잭슨 뭐 이런 네. 유명한 그 베이스 라인들의 곡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곡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요에도 더더곡이 유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더더 곡이 있고, 더더곡이 있습니다. 더더 다시 곡도 있고. 있겠고. 네. 제가 뭐 추천드리는 곡은 보통 이제 인디 밴드 계열 분들이 요즘 많이 이제 올라오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제 제가 요즘 뜨둥딱. 이제 많이 듣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이제 딕펑스 같은 분들 많이 들었었고 요즘은 이제 우리 기억이 안 나죠 갑자기? 그 있어. 송골매 선배님들이 있어. 뚱딱 뚱딱 아. 뚱딱 뚱딱 꿍. 그건 너무나 유명한 그 라인이죠. 너무 유명해서 그러니까 유명하잖아. 맞아요. 응. 디펑스 분들은 약간 전자 쪽도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거의 세 그죠? 분인데 거기 베이스 분이 되게 잘 치세요. 저보다 잘 치.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베이스는. 네. 자, 그동안 제일 힘드셨던 때는 언제예요? 멤버가 바뀔 때가 제일 힘들죠. 왜냐면 첫 번째 보컬이 나가고 두 번째 보컬을 성장시키는 그 기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엄청 힘드셨죠. 하루에 한 11시간 정도 1년 넘게 하셨는데 네. 어떻게 버티셨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다행히 그분이 잘 버티셔 주셔서 3집하고 4집 앨범이 명반 대열에 올랐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되게 많이 봤죠. 근데 확실히 더더에 들어오시면 모든 파트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장인들이다 보니까 매일 이제 해야 할 분량 연습부터 자기 생활, 자기 개인 연습, 합주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스케줄을 다 처리해야 돼요. 루틴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하시고 계시니 참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저도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부모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뮤지션의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앨범을 만드는 프로듀서 역할도 하느라고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의 하루가 뭐 24시간은 힘들죠. 48시간이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모든 멤버들이 그 시간을 다 맞춰주시고 계신 거죠. 여기 있다 가면 연주해야 되고 녹음해야 되고 바로 그걸 다 믹스하고 할 때는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인디 밴드들이 네네, 맞아요. 언더그라운드에서 네, 음악을 하시면서 사실 버티고 계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표준 네네. 어떤 기준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29년 동안. 그래서 좀 그런 책임감이나 어떤 뭐 자부심 여러 가지 되게 그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책임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분명히 책임감 있고 근데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버텨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희한테는 결과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어떤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앨범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는. 물론 앨범 팔아서 예전처럼 많이 벌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앨범의 질이 떨어지면 바로 알거든요. 팬들은 바로 알거든요. 질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메이저하고 인디의 그 음질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경험치 차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부분을 지켜가고 후배들한테 그 부분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주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 밴드 음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네네. 그런데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점점 인디 밴드들이 활동도 좀 덜하고 옛날처럼 활성화도 덜 되고 점점 약간 더 힘이 네. 약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때요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홍대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저는 연희동에서 거의 한 47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47년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거의 토백인데 홍대를 제가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올해 이제 떠났어요. 버스킹을 주로 하셨던 건가요? 홍대에서? 이 버스킹의 개념이 너무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제가 홍대에서 제일 행복했던 버스킹은 홍대 길거리 가면은 그 옷가게들 있잖아요. 낮은 네. 저층 옷가게. 그쵸. 그 옷가게 중간에 커피숍 사이에 2층에 남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한두 명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게 수백 명이 돼갖고 차가 못 다니죠. 예전에 차가 다녔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게 홍대의 문화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게릴라 그럼요. 콘서트처럼 어디서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못하게 해요. 시끄럽다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도 되게 많은데. 맞아요. 지금은 버스킹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스피커 하나, 네. 핸드폰 하나, MR 들고 마이크 하나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계세요. 가효화된 버스킹이죠. 간소화된 버스킹이죠. 뭐 그것도 버스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그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뭐 요즘 세대가 바뀌면서. 근데 예전에 저희가 느꼈었던 그런 낭만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홍대를 떠나게 된 거죠. 그죠. 많이 안타까워. 밴드 씬이 그래서 많이 죽었죠.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좀 요즘 문화가 되게 쇼츠 같은 문화잖아요. 음. 인스턴트화가 된 문화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른분들도 성인분들 레슨을 하면은 드럼을 정말 뭐 누구한테 뽐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옛날에 음악을 들었던 리스너들이 거의 그런 마음이었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순수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가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 뭐 학교는 어떻게 들어가,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드럼으로 벌 수 있을까.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드럼으로 뭐 묘기를 부린다든지 누가 빨리 친다든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 뭐 밴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꾸며나갈지 뭐 음악 자체를 어떤 식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함께 담아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고찰들을 너무 지루하다는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하에 홍대 지하에 공연장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고정 팬들이 3-4명씩은 항상 있었어요. 그 관객들 앞에서도 최선을 땀을 흘려가면서 공연했던 뮤지션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공연을 하라 가면 요즘 친구들은 미쳤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무대에서 돈을 제대로 받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왜 고생을 하는 그런 데 가서 순수 예술을 할지 그런 것들을 반문하는 문화인데 사실은 예술인들은 무대를 많이 서봐야 되고 그게 작든 크든지 계속 어떤 자기의 것들을 녹여내고 계속 반응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게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예술을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홍대 음악하는 문화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 클럽들이 문을 많이 닫게 된 이유가 좀 너무 콘텐츠들이 재미있으니까 사실은 와가지고 마이크 꽂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지루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유튜브 틀면은 바로 빛나는 조명에 바로 멜로디도 훅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15초 안에 딱 재밌게 끝나는 영상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되게 막 예전에는 자유롭게 막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했는데 이게 미술 쪽을 막 비하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음악이 좀 미술 따라가는 느낌이 드는 게 진짜 미술이 입시 미술과 그냥 미술이 좀 분할돼 있는 느낌이었다면 음악도 똑같이 지금 입시 음악이 또 따로 있고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자유로움이 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갈라지고 있죠. 너무 무거운 주제예요.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아니, 근데 처음에 어떤 편집. 얘기로 시작했어요? 지금? 뭐 시작이 뭔지 밴드 모르겠다. 좋은 뭐 제가 보기엔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버스킹. 네. 버스킹 문화. 옛날에 정말 순수한 그 음악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맞아요. 그 무대가 어떻든 그냥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좀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좀 약간 네. 요즘 애들 큰일 났다.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진짜 홍대에서 저 리코더 들고 막 애들 카우니움 들고 막 거기서 공연했었거든요. 버스킹하고 네. 베이스를 못 치던 시절에 네. 리코더 들고 그냥 용기 하나만 가지고 했었거든요. 진짜로. 그게 사람들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진짜로 좋아해주고 막 사람들 막
막 몇백 명이 봐주시고 막 그러시니까 신고는 안 들어오잖아. 맞아요. 지금은 그냥 거기서 그냥 리코더 하나만 불어도 신고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이 맞습니다. 바뀌었어. 네.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뭐 노래만 크게 해도 바로 신고하는 요즘 맞아요. 분위기니까. 네. 많은 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질문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요즘에 인디 밴드들이 활동이 좀 덜하고 좀 줄어든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시작된 건데 좀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무대가 또 줄다 보니까 네. 뭐 맞아. 그렇게 좀 다양성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럽기도 해서 이제 오랫동안 음악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어때요? 코로나가 영향이 있었을까요? 좀 그런 쪽으로? 많았죠. 엄청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조금 좋아질까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끝나니까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음악을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또 무대가 필요하거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여전히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처럼 조명화되지 않을 뿐이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만 예전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팬들이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뮤지션들이 계속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계속 존재하고 있으나 조금 덜 보이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 인디 밴드 분들도 힘들어서 이제 많이 이제 밴드를 그만두신 분도 생기지만 반대로 이제 클럽도 클럽도 인디 힘들고. 밴드들이 이제 서야 될 무대들도 많이 사라진 것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맞아. 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클럽이 하나 또 문을 닫아서 홍대에 악기가 나왔어요. 그 중고장터. 어디요? 아 지금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V올. 네, 그빵 V올? 밑에 저 아래 그 작은 데예요. 그 우리가 아는 클럽이죠. 그래서 갑자기 중고장터에 이제 악기가 네스트나다. 나. 아니 네스트나다. 네스트나다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중고장터에 악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거기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진짜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기분이 그래도 다시 하시겠지 이런 거죠. 뭐 컨텐츠를 어떻게 잘 개발해서 여전히 잘 하고 계신데도 저쪽 계시죠, 저쪽 위쪽에. 근데 모든 분이 다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또 네. 컨텐츠 없이도 잘 되신 분들도 많고 또 순수하게 음악으로도 우리는 또 잘 해왔기도 했고. 근데 이젠 우리가 뭔가를 다른 거를 이제 봐야 될 시기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아쉽네요. 요즘엔 그래서 밴드 하시는 분들이 뭐 오픈 카톡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 네네. 유튜브도 하시고 유튜브 네.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음악 외의 것들 이제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팬덤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좀 하셔야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그냥 이렇게 옛날처럼 공연을 그냥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공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절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유튜브는 안 하세요? 뭐 저희 유튜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홍보하시죠. 하시죠. 더더 플러스로 들어주세요. 네. 요즘에 그렇게 다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오픈 카톡방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도 팬들하고 소통 계속 소통도 하면서 하고. 공연 일정도 공유하고 네. 물론 거기가 200명밖에 아마 한 방에 200명인가가 최대이지만 최대가. 그래도 뭐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뭐 많이 하시네요. 좀 이따 네? 제가요? 저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야예요. 네. 그래서 25년 동안 음악은 어때요? 좀 변해왔나요? 변하죠. 안 변할 수는 없죠. 저도 나이를 먹고. 근데 다만 감각만큼은 변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저희의 최대 무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들도 보면 나이 드시면은 약간 나이 드신 음악들을 하시거든요. 원래 저희 본인들이 하시던 음악이 아니고. 근데 팝은 나이가 먹는다 해서 변하지는 않거든요. 저희의 모토이기도 하죠. 우리가 60살이든 70살이 돼도 우린 여전하다. 여전히 우리의 음악을 하는 거다라고 마음 먹고 하고 있죠. 변하면 늙은 거죠. 나이 먹는 건 약간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음악가로서 그렇게 나이 들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사형선 거죠. 그렇게 같은 계열의 음악으로 오랫동안 쭉 계속 하셔서 좀 기록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 오래된 밴드의 기록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딘지 뭐 애매할 것 같은데 어디가 또 자우림도
미운 오리 새끼 때도 하셨고 하니까 지금 송골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실라나요? 밤에 일하시나요? 그거 좀 애매하고. 그런 건 안 하시고 저번에 뭉치셔서 네. 콘서트 한번 해주셨는데 근데 그 팀명으로는 저희가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왜냐면 제가 미운 오리 새끼 때 그 데모 테이블 난장에 제가 갖다 줬거든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전달했는 사람이 저죠. 그 헤이헤이 나오기 전 바로 전인데 그때 이제 더 자우림이 시작됐으니까 더더란 이름으로 활동한 거라면 저희가 더 길죠. 네. 4년 정도 더 길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은 이제 열애라고 보고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그건 열애 그건 시키셔. 밴드가 아니니까 그거는 용필이 오빠가 끌고 가는 거니까 그거 빼고 사랑과 평화, 사랑과 네? 평화, 사랑과 사랑과 평화요. 사랑과 평화. 지금도 활동. 서울 활동 패밀리? 계속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렇게 쭉 가시면 기록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얼마 지금 전에 29년이니까 그 전설 레전드로 네. 저희 팀하고 더더 팀하고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이 아직 선배님들하고 활동하나요? 아, 네, 활동하세요. 활동 많이 하고 전국 계세요. 투어도 하시고 네. 아주 아, 그냥 그래요? 해외도 다니시고 잘 블랙홀 계시고. 오래됐는데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어요. 블랙홀 약간 헤비메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직 헤비메탈 한다고요? 네, 지금 여전히 하십니다. 네. 그 드럼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드럼이 제일 문제인데 헤비메탈 여전히 또 아주 잘 잘하고 잘하시죠. 들어본 잘하고 것 계세요. 같긴 네, 하네. 네. 헤비메탈 드럼은 그거 안 돼. 기본적으로 근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 아 근데 또 다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요, 뭐 이렇게 투대고도 다 밟으시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럼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근력을 지금까지도 키우려고. 하신다면 네. 그만큼 자기 체력을 키우셨겠죠. 네. 드럼 저도 이제 따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드하게 하는 장르가 없는데 제가 팔씨름을 뭐 그 잘한다고 잘하는 편이에요. 상당히 그래도 팔씨름을 생각보다는 잘해요. 생각보다는 팔씨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테이블 갖고 와라. 좋아하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아니 제가 보기보다 팔씨름을 저보다 큰 등치가 좋은 사람하고도 해서 네, 잘 네. 안 져요. 근데 아, 물론 방송 보시고서는 또 만나자마자 뭐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데 아니 제가 꾸준히 드러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팔 운동 훈련, 다리 훈련을 하잖아요. 네, 네. 전신은 그래서 다른 거 영향이 같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팔씨름을 예전에 한번 제가 배우러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팔씨름을 할 때 쓰는 근육하고 드럼 할 때 쓰는 근육하고 굉장히 같다고. 그래서 드럼을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 팔씨름에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드럼 것 같아. 왠지 치시는 기술이 더 분들이- 많이 이 근육들이 진짜 더 잘 될 것 같은 네. 느낌? 그- 왜냐면 손가락부터 이 손목, 이 네. 팔 근육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나이가 드신 아티스트 분들 특히 드러머들 보면은 옆에 이렇게 보면은 탄탄해요. 이 팔다리가 굉장히 그래도 계속 놓지 않는 이상은 근력 운동 하는 근력을 거로 위해서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네. 드럼. 아 근데 기타는 조금 다른 게 기타는 웨이트 하면은 좀 망가져요. 밸런스가. 그래서 기타는 딱 필요한 근육이 몇 가지 있어서 그 근육 만들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틀어지는 순간부터 손이 안 돌아가. 아 죽겠어요 아주 그냥. 베이스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이 컨셉으로. 중간 항상 중간. 네. 키보드 쪽은 계속 안 하셨던 건가요? 저희 있었어요. 중간에 이니 씨가 있었죠. 저 18년, 19년 어, 이때 되게 행복한 같이 또 대학생 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죠. 클래식 원래 전공하신. 네. 그럼 실제 공연하실 때는 뭐 객원 키보드를 이렇게 불러서 하시나요? 아니면 없이 그분이랑 좀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근데 이전에는 하기도 하다가 이제 뭐 멀티 트랙을 틀기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멀티 트랙 트는 것도 문화라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생각보다 건반 멤버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드럼 베이스지만 건반 베이스 아주 어렵더라고요. 물론 치는 분들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랑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스타일이 녹아나기 더더의 음악을 어렵죠. 함께 하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다들. 어렵죠.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요. 솔직히 이제 멤버로 같이 이제 꾸준하게 같이 가려면 이제 실력을 떠나서 같이 마음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갈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생각 들어요. 진짜 어렵죠. 맞아요.
아무튼 뭐 제 바람이 있다면 계속 오래 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밴드 그 기록을 꼭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다. 세우겠습니다. 네. 뭐 조만간 50주년 할까요? 50주년? 아 좋죠. 50주년? 좋아요. 내 나이 몇 살이야 이거? 미래로 가는 건가요? 이제 지금 10집 정규 앨범 준비 중이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9.5집 이제 끝난 지 좀 됐죠. 9점이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렇죠. 9.5집 내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곡과 그다음에 대중을 위한 곡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곡들을 같이 이제 섞어서 냈거든요. 근데 10집은 그때 우리를 위한 곡들을 일단 배제하고 네. 우리 모두를 위한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노래는 다 김용준님이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이제 도와줘서. 그러면 이제 좀 최근 곡들도 좀 한번 살짝 불러봐 주시면 아까 이제 초창기 곡도 불러주셨는데 네. 약간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노래 중에 좀 간단한 거 좀 하나. 제가 그럼 더더에 들어와서 처음 불렀던 노래 아이스테이랑 기타가 있었어요. 지금 너무 최근에 나온 되게 핫한 네. 정말 락킹한 빙글빙글을 빙글뱅글. 네. 간단히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스테이는요 제가 이제 더더 들어와서 첫 번째로 불렀던 곡이라 제가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축가로 많이 불러줬거든요. 축가로.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게 거짓이 되죠. 그날을 기억해줘요. 이렇게 네. 한 소절만 짧게 들려드릴게요. 네. 완곡은 음원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밴드는 우리만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그쵸. 스태프들, 엔지니어 분부터 엔지니어 모든 분들이 분부터. 함께 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연주를 해도 관객들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지금까지도 제일 바람은 훌륭한 엔지니어 그리고 그 일에 뭐랄까 인생을 바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계셔야지 그런 좋은 멋진 엔지니어 분들이 계셔야지 우리가 더 멋진 음악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밴드 문화가 많이 조용해지면서 정말 좋은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사라지셨어요. 관두셨어요. 네. 다른 직장을 맞아요. 가지시던가. 네. 근데 되게 중요해요. 엔지니어 분이 못하시면 진짜 저희 무대에서 진짜 막 벌게 옷을 다 벗은 것처럼 벌게 벗겨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한 1년에 한두 번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만나죠. 그럼 느낌 달라요. 정말 진짜 이게 공연이구나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이 만약에 100번 중에 95번이라고 하죠 우리. 5번이 안 돼요. 최 5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그분들도 진짜 사실 또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네네.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고 그렇죠, 그렇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뭐 그런 현실인 것 같네요. 근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사실은 저희보다 더 중요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아니면 저희가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노래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냥 아예 다시 들어갈까요? 이참에 그냥 어떻게 신곡을 할까요? 조금 불러주시는 건 어때요? 신곡. 네, 신곡. 나는 원해 너와의 시간. 난 아직 그댈 모르지만 함께 숨 쉬는 시간만이라도 나만 바라봐줘요. 여기까지. 이거 하이라이트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이라이트. 네, 이거 하이라이트 한 소절만 더 해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대로 내게 와줘.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서가 되게 좋은데요, 음악이.
더더가 느껴지시죠? 네, 네. 아까 중간에 하셨던 그 축가 노래도 사실 뒤에 하이라이트를 들었어야 되는데 네, 저도 그쵸. 듣다가 다들 축가에 궁금해하시라고. 어울리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궁금해하시라고. 저 듣고 뭔 노래였지? 정말 테마가 그래서 노래는 정말 완곡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만 듣지 마시고 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올해 뭐 혹시 계획이나 일정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2번 정기 공연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이제 하기 위해서. 정기 공연요? 네네. 원래는 12월 말에는 꼭 항상 있고요. 아, 그리고 중기,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한 8, 9월쯤에 꼭 해야 되는 공연이 있는데 아. 그거 이제 멤버들과 다시 또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죠. 어디서 하시나요? 아 이번에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상의 중이고 그 아니 장소가 지금 되게 미팅 중요해서. 중이고 날짜를 이제 같이 정해야 돼서 네, 가을하고 네. 이제 네. 겨울에 저희가 겨울에는 항상 몇 주년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아. 그래서 올해도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저희 26주년 단독 콘서트를 할 거고요. 네, 그 전에 사실 저희가 디너쇼 할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닌데 저희는 디너 쇼는 아니죠. 예. 근데 디너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음식과 이렇게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공연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데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 그 미사리 근처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는 지금 잘 아시는 미사리 카페가 많았잖아요. 네 그쪽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제안을 좀 주셨어요. 근데 사실 미사리 쪽에 이제 클럽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카페들이. 네네. 그런데도 아직 잘 살아있는, 열심히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시는 대표님께서 이제는 네. 라이브 바를 오픈을 하셔서 아. 이제 그쪽에서 이제는 그런 데서 이제 정기 공연을 한번 네. 하시는 네네. 그래서 한 거기서 번 지금 정도는 계속 공연을 하고 계세요. 거기도. 그렇죠. 거기는 이제 네. 일을 하는 네. 곳이니까. 라이브 카페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지금 송생신 선배님이나 유리상자나 다 공연들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 하고 싶다. 네. 왜냐면 되게 예뻐갖고 너무 예쁘게 잘. 문화를 좀 해놨더라고요. 바꾸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좋네요. 사실 라이브 밴드에 가면 밴드는 많이 안 없죠, 세우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네. 요즘에는 라이브 가수들만 있지 통기타, 힙합, 밴드가 댄스 뭐 이런 있진 분들도 않은데. 쓰시고 되게 다양하게. 맞아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 댄스도 한다고요? 네, 댄스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이제 바꾸고 싶으셔갖고 아, 네. 한번 제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정은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좋네요. 웬만하면은 9월 네. 말 정도는 해야지 12월 공연을 또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좀 오래된 팬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팬덤이 어떠세요? 네네네. 저희는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저희 네. 팬분들이 약간 되게 조용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음, 막 이렇게 드세게 막 트로트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엄마 부대 이런 건 아니니까 저희는 네네네. 예전에 추억들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 팬분들이 많아서 뭐 가끔 뭐 그래도 요즘 나오는 곡 새 앨범들 나오고 그러면 그래도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이 듣고 너무 좋아해 주세요. 네. 다시 유행이 돌아간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유행이 도니까. 본인들도 지금의 세대이긴 하지만 음악에 좀 지쳤다고나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의 음악, 네. 요즘 음악, 인스턴트 음악. 정말 음악을 듣는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네. 팬이 네. 돼준 20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특히 밴드 음악이 되게 귀한 지금 시대라서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이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밴드 음악. 밴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랫동안. 아무튼 앞으로 계속 좋은 활동 응원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한 명씩 할까요? 우리 큰애부터.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인터뷰 불러주신 OBSW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 가족같이 이제 매주마다 항상 같은 시간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 만들지 고생하면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무대에 많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꿈은 그냥 좋은 음악 만들어서 뭐 몇 명이 됐던지 음악 들려주는 게 저희 꿈이고요.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이제 항상 그 자리에서 좋은 음악 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OBS 여러분. 지금 저희는 더더 밴드고 저희 저는 조금 너무 앞에서 장난기 많게 좀 했었는데
너무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네, 더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더 유튜브 페이지 더더 플러스라고 있으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뒤에 할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저희 더더 지금 10집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더더 잊지 마시고요. 네,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 더더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멤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영 씨도 있고 명성이 명성이, 한국이, 영준 씨. 네,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 음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렇죠. 발전을 할 수 있겠죠. 밴드로서 만약 발전 안 하면 그건 팀이 아니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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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